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자, 오늘은 좀 주식 얘기에서 벗어나서 구독자분의 질문이 들어오신 것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사용법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 영어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어, 용어 자체가 일반적인 영어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뭐 생활 영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닌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보는 영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갖다가 백테스팅을 하기 전에 백테스팅을 갖다가 위해서 사용을 하겠죠. 근데 이 백테스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같은 거를 이용해서 백테스팅은 자,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백테스팅은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서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 아는 겁니다. 즉, 과거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의 수익률을 이 과거의 수익률이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5년을 백테스팅을 해서 400%가 나왔는데 왜 미래에는 400이 안 나올까? 모르는 겁니다. 미래에 100%만 나올 수도 있고 600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절대 모르는 겁니다. 자, 근데 왜 백테스팅을 할까? 백테스팅은 종목 간의 수익률을 비교하거나 혹은 어떤 투자 전략을 했을 때 좀 더 유리할지 투자 전략별 수익률을 비교하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어, 백테스팅 자체가 미래의 수익률을 갖다가 우리가 예상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의 수익률은 과거의 수익률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번 좀 이것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갖다 사용을 해 가지고선 예상을 해 보는 거지 백테스팅은 종목 간 수익률 비교와 투자 전략별 수익률 비교를 하기 위한 용도 그리고 최적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찾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먼저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될 거고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사이트는 아래쪽에 링크를 갖다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링크를 통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신 상태에서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돼 갖고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해 갖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요 구성 내용을 갖다, 화면 내용을 갖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크게 세 부분의 섹터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 보시면은 타임 피리어드, 그 다음에 스타트 이어, 엔드 이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백테스팅을 할 기간을 갖다 설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기간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금액을 입력하는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리밸런싱 그 다음에 리인베스트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금액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해두지 않았는데 여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갖다 사용을 할 텐데 일반적으로 백테스팅을 하려고 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를 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기간에 대한 설정 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간 세팅하는 부분을 갖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간을 연간으로 할지 월간으로 할지를 갖다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폴트 값은 원래 이렇게 해서 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 투 이어죠. 연간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거를 눌러서 하게 되면은 월별로 우리가 테스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월별로. 자, 요 부분을 누르면은 기간을 통해서 월별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월별 세팅을 갖다 해서 보는데 오늘 테스팅을 갖다 한번 해볼 거는 199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시점까지입니다. 1999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5월인데 실질적으로는 4월까지의 데이터만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로 체크를 해둔다고 해도 가장 이전 마지막 달이 4월이기 때문에 4월까지의 데이터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팅을 갖다 해볼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 기간 동안에 해서 뭐 리먼이라던가 뭐 닷컴버블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죠. 그래갖고 요렇게 한번 테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 세팅을 하셨으면은 그 밑에 이제 금액 세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이제 금액을 갖다 넣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추매가 없는 장기 투자와 추매를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화면 같은 경우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요 화면이죠. 자, 요 화면입니다. 요 부분. 자,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을 먼저 입력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1000만원, 약 $10,000를 갖다 입력을 해놨고, 캐시플로우라던가, 리밸런싱이라던가, 아니면은 배당금을 재투자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캐시플로우나 리밸런싱을 없애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만 예스를 해놨습니다. 요거를 노로 해놓으시게 되면 배당금이 재투자가 안 되는데, 우리가 배당금을 노리는 고배당주가 아닌 일반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이 굉장히 적게 나오죠. 그래서 그냥 재투자를 해 놓으시건 뭐 노로 해 놓으시건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고배당주를 갖다 하게 되면은 배당금을 우리가 월별로 사용을 하고 굉장히 많은 뭐 한 10억 정도를 갖다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걸 노로 해 놓으시고선 세팅을 하시면 좋은데,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세팅을 해 두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요 N만원을 요 기간 동안 투자했을 때에 대한 요 세팅은 기본적으로 요렇게 보시고 하시면 되고, 요거는 추매가 없는 장기 투자 세팅은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대로 한번 진행을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똑같은 세팅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말씀드린 그 세팅입니다. 한번 보실 시간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은 월별로 해서 99년 1월부터 2021년 5월인데 실제로는 4월까지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하고 1000만원, $10,000를 놓고 캐시플로우나 리밸런싱은 없고 배당금은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밑으로 쭉 내려왔을 때 포트폴리오 에셋, 이 자산을 갖다가 자기가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설명을 드리면은, 자, 화면 왼쪽에 이렇게 티커 심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에셋 티커 심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백테스팅을 하실 티커를 갖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부분은 포트폴리오 1, 포트폴리오 2, 포트폴리오 3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각각의 포트폴리오별 비중, 퍼센테이지를 갖다 입력을 해주는 창입니다. 그래서 최대 3개의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이 방식으로 해갖고 딱 한 개의 종목만 우리가 백테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TQQQ라고 입력을 해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뜨죠.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우리는 1번을 사용할 텐데 100%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100%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90이라고 놓게 되면 10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빨간색이 뜨게 되죠. 자, 요거는 항상 요 부분이 100%가 나올 수 있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신 상태에서 자, 분석하기를 갖다가 누르게 되면은, 분석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입력한 부분이 이렇게 위에 있고, 내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자, 분석을 한 요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2010년부터라고 입력을 해뒀지만은 실제로 이 TQQQ라는 상품 같은 경우는 요 시점부터 해가지고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999년으로 처음에 이제 우리가 1999년으로 입력하고 사용을 했지만은 2010년부터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요 시점부터 해갖고 우리가 금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0,000를 투자를 했는데 2021년 4월이 됐을 때는 $116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산이 되어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우리가 기본적인 세팅으로 해갖고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갖다 여러 개의 비중을 갖다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 1에는 TQQQ를 50%만 투자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가기 위해서 1배짜리를 갖다가 QQQ죠. 1배짜리를 50%를 갖다가
QQQ를 50%를 추가로 넣었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되면 다시 100%가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분석을 갖다가 누르시게 되면은 자, 포트폴리오 비중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TQQ가 50%가 나와 있고 QQQ가 빨간색이 다시 50%가 잡혀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10,000를 투자했을 때 최종적으로 62만 2천 달러가 된다. 이렇게 해갖고선 우리가 결과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렇게 하는데 뭐 소수점으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뭐 QLD 2배짜리와 3배짜리 QQQ 해가지고 세 가지를 갖다 놓는다고 쳤을 때 여기서는 33.3 여기도 33.3을 해두고 똑같이 33.3을 하면은 여기가 99.9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34.4로 바꿔줘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비중을 똑같은 상태로 맞춘 상태에서 요 세 종목을 해서 이렇게 테스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10,000를 투자했을 때 여기는 53만 9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 방식이 추매 없는 장기 투자를 갖다가 세팅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갖다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매를 갖다 하는 방식을 갖다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추매라는 상품을 방식을 볼 때는 아까 금액을 입력하는 창에서 캐시플로우 부분을 갖다 우리가 손을 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포트폴리오들을 갖다가 딴 거는 다 지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워두고 자, 계산을 쉽게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자, TQQ만 100%를 만들어 놓고 보시겠습니다. 요 캐시플로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눌러 보시면은 요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요렇게 해갖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있는 것이 일정 금액을 갖다가 계속해서 추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있는 Contribute Fix Amount를 갖다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금액을 입력하는 창이 하나가 더 나왔죠. 자, 요런 창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가 원래 원금을 갖다 집어넣은 창이고, 자, Contribute Fixed Amount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금액 창과 Frequency라고 하는 요 창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요 부분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추매할 금액을 갖다가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리퀀시는 우리가 이 추매를 다달이 할지 분기별로 할지 연간으로 할지 추매 방식을 갖다가 선택하는 창입니다. 그래서 눌러보게 되면은 요것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보실 수 있게 원래 세팅입니다. 이게 처음에 세팅이고 자, 이 캐시플로우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를 누르면은 창이 생기죠. 저는 연간으로 해서 연간이 아니라 한 번에 추매를 할 때 $1,000 100만원씩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투자를 갖다가 추매를 하는 걸로 쿼터는 월별, 분기별, 연별입니다. 그래서 분기별 투자를 갖다가 하는 거를 갖다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리밸런싱은 없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배당금은 지급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눌러보시게 되면은 자, $10,000가 되어 있는 돈이 마지막에 갔을 때는 245만 6천 달러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를 갖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QQQ를 해서 50을 갖다 해서 자, 포트폴리오 1은 TQQQ만 가져있는 상품을 갖다 하나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테슬라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두 번째 포트폴리오에서는 테슬라를 100%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트폴리오에서는 뭐를 한번 해볼까요? 얘를 두 번째에서는 U%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U% 한번 해보고 자,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포트폴리오에서는 FNGU를 갖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트폴리오에서는 FNGU.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는 우리가 티커를 쭉 여러 개를 갖다 집어넣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1에서 구성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세 번째 포트폴리오에서 FNGU를 50으로 하고
TQQ를 50으로 하는 이런 구성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짜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로 세로 위치에 맞추셔서 몇 가지를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각각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실 수가 있고, 내려오시면은 포트폴리오 1, 2, 3별로 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 3번이죠. 3번 포트폴리오의 퍼포먼스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보시게 되면 연도가 2018년입니다. 아까는 2010년이었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FNGU를 넣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FNGU를 갖다가 지워버리게 되면은, 지워버리죠. 자, 그렇게 되면 10년부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010년부터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래프가 나오는 거는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티커들에 따라갖고 그 시기부터 스타트가 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다가 여기부터 갑자기 FNGU가 나오는 게 아니라, FNGU는 2018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포트폴리오가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별로 해갖고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추매를 갖다 하는 부분과 포트폴리오를 갖다 구성하는 부분까지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결과값을 갖다 한번 보는 방법을 갖다 한번 기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과값을 보는데, 결과값을 보는 위치는, 자, 여기입니다. 리절트가 나오게 되는, 애널리스 리절트가 나오게 되는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이 포트폴리오 얼로케이션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별로 해서 이 비중이 나오게 되는 포트폴리오의 기본적인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은 포트폴리오별 수익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는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하나는 애뉴얼, 연간 수익률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온 건 마이너스고, 요 0%에서 위로 올라간 건 플러스가 나온 거겠죠. 그래서 연간 수익률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기본적인 부분이고,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탭마다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수익률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월간 수익률을 갖다 포트폴리오별로 연간 수익률을 갖다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가장 큰 하락이 있었던 시기를 갖다가 얼마나 하락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은 확인을 해 보실 만한 부분이, 첫 번째로 이제 익스포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이제 우리가 구성한 포트폴리오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를 갖다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은 포트폴리오 1은 TQQ와 QQQ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TQQQ는 레버리지 상품이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수 추종 상품으로 돼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데, 요 전체 구성에서는 라지캡, 미드캡, 스몰캡이 어떤 비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품 안에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서 있게 되죠. 뭐 파이낸스도 있고, 뭐 유틸리티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하는데, 이 비중이 이제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2는 또 U% 하나다 보니까 레버리지 해갖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익스포저를 통해서는 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자, 이 매트릭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 부분은 요런 부분, 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매트릭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평균값의 수익의 평균값 같은 경우를 갖다 이렇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가 변동성, 그 다음에 하방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 평균 편차를 갖다 보여주고, 이거는 이제 맥스 드로다운에서 최대 손실포, 그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 뭐 베타값이라던가 알파값, 벤치마크 지수와의 무슨 상관값, 샤프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쭈루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갖다 구성을 하실 때, 우리가 뭐 위험도를 측정한다거나 연간은 뭐 여러 가지를 갖다 하실 때 사용을 갖다 하게 되는데,
각각을 갖다 이제 찾아보시면서 이거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부분 분들한테는 사실 이게 미래의 값이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사실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테스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크게 보실 필요가 없고 익스포저까지 보시고 애뉴얼 리턴하고 먼슬리 리턴 정도를 확인을 해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세팅을 갖다가 하는 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갖다 이제 살펴보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세팅 같은 경우는 미래의 수익률을 우리가 찾아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수익률을 갖다가 통해 갖고 종목 간의 이제 수익률 비교, 투자 전략별 수익률 비교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찾고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거다 보니까 보통 이런 거를 하실 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잡아두셨다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 포트폴리오 1은 TQQQ,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S&P 500을 추정하는 6%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3번은 반도체 관련한 속스를 갖다 집어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눌러보시게 되면은, 자, 각각의 10년간의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했고, 이거를 갖다가 하락을 했을 때 얼마나 누가 많이 떨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1 같은 경우는 TQQ라고 했고, 이건 6%, 그 다음에 속스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같은 경우에 TQQ 같은 경우가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도리어 큰 위험이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이제 6%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긴 한데 코로나가 터졌던 시기죠. 자, 이 시기와 약간의 횡보를 했던 요 시기를 갖다 걸치면서는 많이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꾸준히 오르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포트폴리오 3이 반도체 관련인 속슬인데, 자, 요 시기를 거치면서는 굉장히 좀 낮은 상승률을 갖다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요 시기에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상승률이 TQQ를 쫓아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률의 과거 수익률을 갖다가 비교를 해 보시거나, 혹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안정성을 갖다 더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비중을 만들까,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만들지에 따라 갖고, 자, 이런 부분을 갖다 하게 되면은 TQQ에 QQQ를 섞어주게 되니까 이제 하락폭이 좀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한번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할 때, 그러고 사용하면은 좋은 것이지 미래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 것이니까 용도에 맞게 이렇게 좀 잘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은 투자를 갖다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질문해 주신 거를 갖다가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